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 이승주 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재 요양 중 병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하는 전원 신청과 혹시 전원 신청 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전원 요양이랑 최초 산재 승인을 받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병원에서 수술 이후 재활치료가 필요해서 재활 전문 병원으로 옮기거나 수술했던 병원이 집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다니고자 하실 때 전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원요양은 전원요양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원 사유의 적정성을 판단해가지고 전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서에 개인정보와 의료기관 변경 사유를 함께 기재하셔가지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변경을 하시는 것은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환자가 전원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해서 전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변경할 의료기관은 산재 지정 의료기관만 가능합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 병원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검색창에 산재 지정 의료기관 찾기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더불어 의료기관 변경 요양 소견서를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는 기존 병원의 주치의분이 작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기시거나 또는 재활치료가 필요하셔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또는 재활인증 의료기관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견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신청서만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청서 및 소견서 제출은 환자가 직접 하셔도 되지만 현재 치료받고 있는 기존 병원의 원무과에서 대신 제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하시고 7일 이내에 승인 결정이 나시게 됩니다. 산재 제도에서는 치료 기간이 끝난 후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 그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서 장애급여가 지급됩니다. 장애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주치의의 소견이 담긴 장애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장애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 다니고 계신 병원의 의사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원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수술한 이후에 변경된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실무적으로 실제 수술을 하지 않은 병원의 의사선생님이 작성을 해주시는 것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변경한 병원에서는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간 환자의 재활치료나 약물치료만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작성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병원마다 산재 장애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분위기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수술한 병원에서 환자가 어떤 수술을 하여가지고 장애가 남았는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수술한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한 병원에서 환자를 오랫동안 진료하지 않았다면 치료가 끝난 시점에 남은 환자의 장애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니던 다른 병원에서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가지고 수술한 병원으로 가져가셔서 보여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한 병원과 통원치료를 받고자 하는 병원을 번갈아 가면서 치료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산재 병행 진료를 신청하셔가지고 두 병원 모두에서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보험 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들이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이승주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